다음 키워드는 코픽스의 반란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박사님, 기준금리가 내렸으면 대출금리, 예금금리 모두 내려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는 이유가 이 코픽스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번 인하를 했습니다. 네. 참 고심 끝에 우리 경제를 좀 살려보기 위해서 우리 경제의 금리 부담을 줄여서 대출금리가 싸지면 그거대로 소비도 늘고 기업의 투자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으로 고육지책 끝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금융계 현장에서는 금리가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예금금리도 지금 국내 은행들은 동결되어 있는 상태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대출금리인데요. 대출금리는 오히려 한국은행이 2차례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만 거꾸로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네. 이 경제에 오히려 더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죠. 대출금리가 왜 이렇게 오르냐? 이것은 대출금리 구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대출금리는 코픽스 금리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코픽스 금리 플러스 은행 가산금리를 적용을 하는데 네. 최근에 이 코픽스 금리라는 게 우리나라 8개 시중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얼마만큼 돈이 들었느냐를 가중평균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상품을 자세히 보면요. 그 두 번째 품목에 금융채라든지 이 예금 양도성 정서 또는 이 각종 그 환매채 이런 채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런 채권 금리가 최근에 급격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코픽스가 올라가고 코픽스가 올라가다 보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하고는 무관하게 지금 대출금리가 더 올라가는 지금 이런 형국이거든요. 네. 코픽스라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예금금리에다가 자동 연동을 시키게 놔둔 이 제도 자체도 고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채권금리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내년도 새 예산안을 만들면서 슈퍼 예산을 만들면서 세입 예산보다도 세출 예산이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약 60조 원 정도의 적자성 채권 발행이 불가피하다라고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결국 채권을 더 발행량을 늘리면 채권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네.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을 이제 크라우딩 아웃 현상이라고 그래요. 지금 컴퓨터 그래픽에도 나오죠. 재정 지출을 늘렸을 때 오히려 이자율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인데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서의 적자 재정 편성이 지금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이런 형국이에요. 네. 이 재정과 금융이 서로 힘을 합쳐서 상호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이 어떠한 정책도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서로 엇박자가 지금 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런 면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간의 상호 긴밀한 협조와 조화가 매우 절실해 보입니다. 네, 기준금리가 오르고 지금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는 이유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시죠.